다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했는데요. 일단 조 전 전무의 주장을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물벼락 갑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가서 그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밀수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밀수는 그 관세청의 관할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회의하는 과정에서 물컵을 집어 던졌는지 그 물이 맞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한 15시간 정도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폭행 그리고 또 특수폭행 그리고 업무방해 이 세 가지의 그 혐의를 갖고 있는데 폭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이블 위에 있던 이 물컵, 특히 종이컵을 밀치면서 그 물이 튀었는지 여부 이 부분을 확인을 했던 것이고 또 더불어서 그 당시에 이제 녹음했는 내용을 보면은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을 향해서 던진 것인지 어디로 던진 것인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사람이 아닌 문 옆에 있는 벽을 향해서 던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마디로 현재의 특수폭행은 사람을 향해서 던졌을 때의 특수폭행이 되는데 다른 곳을 향했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방해죄 그때의 이제 광고와 관련돼서 광고 대행 업체가 광고 시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고받는 과정이었었는데 물컵을 던지고 소리를 지름으로 인해서 이 광고 업체의 업무가 방해됐지 않느냐 이런 조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과 관련되는 것은 내가 총괄 책임자이다. 한마디로 업무방해는 타인의 업무가 방해해야 되는데 그 업무는 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법리상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와 같은 행위를 했는 건 사실이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의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이 세 개 범죄에 대해서 사실상 다 범행을 부인했다. 이런 후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45도 우측 뒤 벽 쪽으로 던졌다. 이런 이제 발언들은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이제 변호인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를 좀 더 정리를 했겠죠. 아마 지금 그 현장에 한 10여 명, 거의 한 18명 정도 있었는데 17명 정도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다 참고인 조사가 끝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부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잔을 던진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못 봤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엇갈립니다만 어쨌든 조현민 본인의 진술로 해서 던진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고 벽을 향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업무 방해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을 향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특수폭행은 사람을 향해서 던져야 되지만 업무 방해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향해서 던졌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한다고 하면 설령 45도 각도로 던졌다 하더라도 위력이 행사를 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이 업무 방해의 자백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만 그 업무가 조현민 개인의 어떤 회사의 본인의 업무인지 아니면은 그 업무가 광고 대행사의 업무인지 그 부분이 법리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다퉈질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실무상 봤을 때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는 이 파업을 하고 있어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데 근무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지 이런 회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쪽이 손안을 부렸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 고소 고발을 해서 업무방해를 했던 그런 케이스는 사실상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방해가 만약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형태의 업무방해가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관한 검찰 측과 이 조현민 전무의 변호인 측의 법리 공감 상당히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주셨어요. 그 부분도 굉장한 쟁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참고인의 한마디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죄를 부인한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좀 조심스러운 그것이 제 그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네. 지금 내용을 봤을 때도 최초에 이제 출국 금지를 했는 것도 폭행죄로 해서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더불어서 사람을 향해서 그 물건 던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특수 폭행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라고는 그 보도가 나오는 걸 봤을 때에 예. 경우에 따라서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갑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국민의 감정을 건드린 것이지만 범죄 자체를 봤을 때는 네. 사실상 이 다툼의 여지가 상당 부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경찰로서도 법리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서 객관적인 물증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예.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순할 그날 있었던 그런 갑질을 넘어서 이걸로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예. 이른바 그 관세 포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이 관세청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으로서 오히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오히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관세 포탈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세청이 이제 조양호 회장 자택 등 5곳을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택 내 비밀 공간이 있다는 제보가 원래 있었는데 확인이 됐다면서요? 이게. 그렇습니다. 무슨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도 아니고 예. 조현민과 비밀의 공간 이런 그 키워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지난번에 그 관세청에서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그 평창동 자택 그리고 또 인천 공항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압수를 했다는 것은 뭔가 추가적인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대한항공 내부자로부터 이 평창동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공간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급습을 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무엇을 압수수색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밀수와 관련되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물증이 나왔을 경우에는 예. 그것을 통해서 밀수 그리고 관세 포탈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이 장기간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물증이 밝혀질 경우에는 예. 단순히 이런 갑질의 논란을 넘어서 이게 사회 지도층으로서 밀수까지 했다는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 그리고 또 실제로 관세 포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경영진 전부에 대한 어떤 존폐 여부가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네.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그런 후문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